걸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올해부터 인간 중심의 S라이프 재단과 기술 중심의 썬빌리지 포럼으로 이원화하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3월 29일에는 저희가 인간에게 필수 기초생활 자원인 물, 에너지, 식량, 인터넷을 자립하고 삶의 기반을 견고히 하고 또 자신감과 자존감 확충,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로 대한민국의 신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첨단 자립 대한민국 제로베이직 뉴 스타일 행사를 진행을 했고 약 400여 명이 국회의원 대회의소에서 참석을 해주셔서 성황리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희 앞으로 재단은 제로베이직 운동 실천을 위해서 범국민이 참여하는 운동본부를 개설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캠페인을 정비하고 구체적 실천을 각계와 함께 행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여기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잠시 재단 동정을 소개해드리면 재단은 썬빌리지 연구 강화를 위해서 한양대학교 부동산융합대학원 윤주선 교수께서 썬빌리지 연구포럼 위원장을 맡아주셨습니다. 썬빌리지 연구포럼은 제로베이직, 어번베이직, 컬처베이직으로 구성되는 썬빌리지의 단계별 실현을 위해 기반기술 기업과 함께 활동하게 되며 1차로 10여 개의 기업이 제로베이직 구현을 위해 참여하게 됩니다. 윤주선 교수님 잠시 자리에 일어나셔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포럼 마지막에는 기업가 제휴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때 윤주선 교수님과 전하진 의장님 앞에 모셔서 같이 사진 촬영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S라이프 포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4월 주제는 미니멀리즘과 자존감입니다. 첫 번째 세션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제언으로 발표자이신 이시연 박사님은 신경정신과학을 전공하시고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및 한국자연의학종합연구원 원장, 건강백스연구소 초대 소장, 사회정신건강연구소 소장 등을 역임하셨고 신경성 클리닉 분야에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을 수여하기도 하셨습니다. 현재 문화활동 등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는 세로토닌 문화원 원장과 힐리언스 섬마을 촌장, 그리고 여기에서 정신건강을 위해 활동하고 계시며 최근 저희 S라이프 재단의 이사장으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발표자이신 이시연 박사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 각계 각층의 오피니언 인자를 모시고 영화를 듣습니다. 이게 집회들 들어가지고 지연이 됐습니다만 나라니 어떤 국제 학회의 큰 데 가서도 이게 제대로 되는 걸 못 봤습니다. 오늘 상당히 빨리 된 겁니다. 제가 이게 원래는 저는 마이크 체질이 돼서 트랙터로 2시간 해야 되는데요. 2시간 원고를 보내드리면 길다고 그래서 40분에 잘라고 그래서 40분에 자른 필름이 올라가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긴 필름인데 그러나 제가 굉장히 짧게 하도록 노력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건너뛰는 점이 별로 많으니까 왜 그런 것들이 제가 시간을 줄여야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마 오신 분이 계셔서 여기가 제가 공천했어요. 건강 선발이 자연의학. 여러분 지금 의학은 두 방향으로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소위 말하는 응급의학입니다. 우리가 들어가거나 신뢰에 들어가거나 이런 정말 최첨단 의료 기술을 이용해서 하는 병원의학이라는 또 한쪽으로는 소위 만성병, 그래서 난치병이라는 말, 불치병이라는 말, 당뇨병, 노예라고 하는 이런 소위 자연의학, 이게 보면 생활 습관이 잘못돼서 생기는 병들을 말하는 자연의학 방향으로 가는 두 갈래 방향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주제는 자연의학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정말 길도 찾아보기가 어렵고 마트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은 뭐다 아는 이야기니까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제가 오늘 말씀드린 주제는 바로 얘기했습니다. 이 선빌리지를 하려면 이제는 이제 젊은 사람들만 나이를 먹고 우리가 이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해가고 있는 현실이니까 그 초고령화 사회의 노인들은 저희 나이 든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아요. 내가 100살이 이게 100세 넘어까지 우리가 건강한 상태로 살아야 해서 이제는 정말 행복 100세를 그리고 이제는 정말 에이지 소사이티가 이제는 나이와 관계없이 평생을 현역을 위해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이제 완전히 이렇게 이제 거꾸로 돼야 되는데 이게 좀 벽피라미드가 되고 세계에서 제일 빨리 없어질 여러분 한국인의 백인들이 이렇게 100세가 이렇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일 빨리 없어질 나라가 한국이라 죄송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미국은 정년제가 완전히 폐지가 됐습니다. 미국은 어떤 차별도 안 됩니다. 남녀차별, 민족차별, 단 능력차별밖에 없습니다. 능력차별은 세계에서 제일 심한데 같은 동기라도 입사 동기생이지만 뭐 정말 연봉이 100배, 200배가 차이가 나는 이 능력차별인데 이게 이제 86년도 완전 실패가 됐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면 그 늙은 영감들 앉아가지고 무슨 발전이 되겠느냐 이건 뭐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증명이 됐습니다. 이제 영국도 어제는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가가 이제 우리도 자꾸 이제 정년이 이제 길어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뭐 현실적으로 한 50 초반에 지금 다 지켜냈다는 이런 것이 현실인데 요즘 우리도 이제 비슷한 이야기를 서로 듣게 됩니다. 이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 영감들 빨리 좀 나가라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은 정말 한 80년대 서구 유럽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걸 빨리 이제 하기 위해서 고령자들을 조기 은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냐? 참으로 참담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령자를 빨리 은퇴를 시켰으니까 복지기금은 많이 나가야 되는데 불행히도 청년 일자리는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됐죠. 자,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이게 늙은이들이 할 수 있는 자리를 젊은이가 끼울 수가 없습니다. 이게 또 코리는 모을까 전혀 다르다. 그 사실을 이 서구학자들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늙은이들이 배안 높고 우리나라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중소기업 쪽에 가는 뭐 일자리가 늘어나는데 청년들 실업수당을 주겠다. 나는 다른 거는 다 정부 정책이 찬성인데 이것만은 저는 찬성을 못합니다. 여기도 혹시 정부 정책관자들 계시면은 이해를 하십시오. 저는 일자리가 남았는데도 청년들이 왜 실업수당을 줘야 되는지 표정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자, 선빌리지에서는 정말 다양한 앞으로 이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최소한 이 세 가지 자산은 있어야 되는데 이걸 이제 아주 철저하게 기술적으로, 과학적으로 앞으로 또 다가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생각에는 우리 제가 아까 100세까지 혹은 그 넘어까지 현역으로 뛰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게 인간의 뇌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여기 한번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시상하부라는 곳인데 여기가 이제 인간의 생명의 춤추가 여기 담아있습니다. 요거는 동물도 여기까지를 발달을 위해서 요거는 면역계다, 동물뇌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신피질입니다. 인간 뇌. 여기는 좀 복잡하게 이렇게 신경이 동물가 있는데 참 고마운 것은 여러분 어떻게 100세까지 뛸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해마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억을 담당하는 신경세포가 있고 옆에 편도체가 이거는 원시 감정을 컨트롤하는 부위입니다.
결국은 지난 2000년도 이소 의학연구소에 아주 젊은 여학자가 있어요. 에릭슨이라는 양반이 이 해마의 신경세포가 증식을 한다는 걸 동영상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경세포 하면 죽으면 살아나지 않습니다. 끝입니다. 근데 이 해마는 예외입니다. 그 말은 뇌는 쓸수록 좋아진다 하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되는 거고요. 너무 잘안 보이는 표정인데 사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하버드에서 나온 리포트를 제가 감수를 한 적이 있는데 생물의 조건이라는 책입니다. 두꺼운 책인데 그거 참 놀라운 얘기였습니다. 이게 지금 80세 된 하버드 졸업생들의 90% 이상이 이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 재능을 고스란히 갖고 있더라. 이것도 참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리는 주제는 이제 노인 그런다고 모든 것이 떨어지거나 그렇지가 않다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나이가 들수록 이 머리도 좋아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자기 개발도 하고 정말 이제 평생을 효능으로 뛸 준비를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게 정말 거짓말이 아니고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고령자 정의를 다시 해야 된다 그런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건 노인학회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70세를 고령자를 하자. 자, 그러면 65세, 70세부터 이제 지하철을 무료로 하겠다. 그건 안 되고, 나이만 이제 70세를 고령자를 하자. 이게 이제 정말 이제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에이징 파워라는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드 파워라고 이제 나이가 들수록 더 세진다 그런 뜻입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모든 게 떨어진다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가 않고 오히려 올라간다. 그 이야기를 제가 오늘 의학적으로 증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생님께서 우리가 군대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앞으로 인간의 존중이라는 것을 노인들이라는 게 어떤 모습인가를 여러분 제가 보여드리는 이 시카고 대학에 아주 유학생이라서 아주 젊은 양반인데 이분의 연령을 아주 참 그걸 아주 좋아합니다. 그 사람은 이 55세에서 75세를 영 올드다. 참 재밌는 이야기죠. 젊은 고령자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85세쯤이 돼 이제 올드가 되고 이제 85세 되면 정말 올드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55세가 대체로 정년이니까 정년하면 사회적으로는 is old man. 그러나 피지컬리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아직은 청년이다. 그래서 영 올드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요즘 YO 세대라는 말을 여러분들은 들어보셨습니다. YO 세대다 이렇게 이제는 그러니까 75세 전까지는 이제는 노인 취급도 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은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조금 이리적인데다만은 정치과에서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신체적인 거가 체력이라든가 신체적인 그 다음에 정신적인 그 다음에 사회적인 이런 소셜 네트워크라든가 그 다음에 영적인 것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이 네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구별을 한번 해서 하나하나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체력은 조금 떨어집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렇지만 그러나 참 좋은 조각 인간을 넉넉하게 잘 만들어갔습니다. 실제로 평소에 우리 쓰는 에너지는 80%밖에 쓰지는 20%밖에 쓰지 않고 80%를 유지하고 예비력으로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각도가 나타났다거나 그럴 때 달라고 그런 비상시를 대비해서 80%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생각을 혹시 체력이 우리가 반으로 떨어진다 그래요. 더 떨어질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100m 달리기라는 것가 육상 비중이 빨리 올라가기는 안 한다면 평소 생활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실제로 지하철에 가보면 80, 90대 노인들이 생생정말 통계수를 따라갑니다. 그저께 우리 마을에 오신 분이 98이었습니다. 선실은 아주 희귀성을 가지신 분인데 저도 저것 빠른데 저보다 훨씬 더 빨리 정말 숨도 안 쉬고 그 정상까지 올라가는 걸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이제 체력입니다. 이 청년 어디서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게 아주 고약한 연령관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 거기에 벌써 이제 영감이고 저걸 수도 꼴토 있고 저걸 모른다. 그럼 저는 이게 정말 좀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균관 대학에서 정년 퇴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년 퇴임을 하면 여러분 고별 강연을 하게 되죠. 교수가 자기가 평생을 연구한 거를 강연할 때 제가 총장을 했습니다. 나는 안 간다. 아우 북한은 오셔야 되는데 이렇게 나는 이 학생들 후배 교수들 모아놓고 내가 나이가 들었다 이유 하나를 쫓겨가는 분포를 보여주고 싶지 않아. 그럼 이제 저보다 대학에서 말하는 이제는 정년제라는 것이 없어요. 또 제가 초기한 이야기라고 제가 과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는 지금도 생애 현역이다. 저는 어디 가면 5, 8년 데이트를 하고 하는데 이게 안 웃는 사람이 있으면 또 여자분들 좀 심지어는 아직 굉장히 섹시하다. 여러분 우리가 이 중경수 이 근육 중심 근육을 정말 튼튼하게 우리가 이 체력적으로 이 배꼽 안에 근육이 한 80%, 70%까지 배꼽 안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운동 지금 해주시기가 이 운동을 열심히 하는 건데 이거는 안 해도 괜찮습니다. 이거 하는 건 숟가락을 못 들겠어요. 다리를 정말 튼튼하게 해놔야 된다. 자, 아침에는 정말 이 가벼운 운동입니다. 그럼 제일 항상 아까 제가 5가지 조건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발로 걸어다니는 것을 따라가게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많이 걷고 또 항상 계단을 보거든 계단을 걸어 올라가는 이게 제 건강의 비결입니다. 제가 하도 계단 타기만 하니까 저 도시 철도청에서 내가 불차가고 5호선 철도동역에 가는 철도포링 계단이 있습니다. 이게 제 계단이 많이 좀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몇 개 더 만든다. 여러분 계단을 올라가는 이 간단한 것만으로 건강이 유지가 그리고 저는 이 조깅이라는 말을 샌들 이 조깅 플러스 워킹입니다. 조깅이라고 해서 이것은 조깅 하듯이 달려가듯이 그런 걷는 스피드가 조깅이라고 슬로우 하나를 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거의 이 체중이 앞발에 실려 있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여러분들이 내일 아침에 짧은 반투 입고 긴 거울 안에서 꼭 뛰어보시면 이게 아주 근육이 쫙쫙 씁니다. 지자리 걸음을 해드리거든요. 지자리 씁니다. 그러니까 요걸 여러분들 3분만 하시면 종아리가 뽀글하게 기분 좋게 하고 요걸 꼭 하시고 아침 저녁 자기 전에 또 금방 자고 일어나서 3분만 하시면 기지가 5분 안 되고 그렇게만 해도 여러분 정말 튼튼한 다리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혈액 순환이 잘 됩니다. 여기 가보셨나요? 다시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이 조지라는 녀석이 이게 마사이족인데 여러분 마사이족이 8년 12일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이 마사이족은 특징이 그리고 우리의 바른 이 당뇨병, 고혈압, 암 이런 소의 생활 습관의 세계에서 제일 지구상에서 제일 저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마사이족을 연구하는 데 한번 보십시오. 친구들은 태양 아래 바람을 맞으며 맨땅을 밟고 사는 생활입니다. 이게 자연체예요. 이게 건강체. 그래서 우리가 이 선빌리지를 산골에다가 심자. 그것이 우리 기본적인 목표는 그렇습니다. 산골, 숲속에. 왜? 인간은 생들 모든 생물은 그렇지만 사실은 이 마사이족이라고 우리나 유전인자가 99% 똑같습니다. 이게 모든 생물은 자기가 사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300만 년 여기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환경에 가장 적응을 잘 되고 진화 발전되어 있는데 모든 생물체는 그렇습니다. 진화. 그러니까 우리가 300만 년이 살았으니까 지금 이 녀석이나 우리랑 다르게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알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태양도 가려놓고 바람도 가려놓고 옛땅도 가려놓고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급적이면 자연에 가깝게 사는 것이 가장 건강하죠. 선생님은 내 말을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박사님 쉬운 말만 못하는데 이게 사실 이게 우리가 선빌리지가 이런데 선빌리지를 진짜 그것이 목표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병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노인 맹장염이 없습니다. 맹장염은 맹장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하고 똑같이 치료가 될 것이고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 노화 증상의 70%는 생의 마지막 단계까지도 예방할 수 있다. 이게 건강 장수학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생각에는 요즘 치매 공포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별표로 치매. 이것도 TV에서 너무 시끄럽게 떠들어서 그렇습니다. 수단들이 한 11명 쭉 나와가지고 치매 걱정을 하니까 아이고 나도 치매가 아닌가. 제일 유명한 스터디가 미네소타 대학의 스터디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70세까지 다음부터 봐야 3%가 안 됩니다. 이게 치매 때문에 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치매입니다. 그 정도로 실제로 3%밖에 안 된다. 그러냐? 근데 좀 치매 걱정을 너무 많이 합니다. 아마 요즘은 조금 더 달라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러면 여기서 그렇게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게 나머지 95%는 다른 질환까지 합쳐서도 실제로 이게 신체적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는 5% 미만 된다. 그것이 내 결론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정신적인 힘을 제가 보겠습니다. 정신적인 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이제 이 정도 설명드리면은 아하 그래 일상생활을 지장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 정신적인 힘은 이때쯤 되면 이제 50, 후반, 여러분 60이 되면은 그때가 이 문턱돌에 들어갈 때 아이들이 포사되고 또 외국 유학을 갈 때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이 겨우제 몇분 퇴직금 받아들고 거의 다 들어가고 나가는 거의 빈소리겠어. 이게 엄청 걱정이 많고 제가 아까 그랬죠. 이 늙으면은 조금 생활비 걱정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빌리지가 이것만은 없애자. 생활비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 이거 없애자. 하는 것이 선빌리지의 기본 철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로 베이직 운동을 하는 것은 이것을 없애자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정도는 스트레스나 불안, 우울이 제일 많은 연대가 이것 때문에 60이 안팎에 소위 회사를 그만둔 은퇴자들이 제일 걱정이 많은 것이 현실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자기 통제력이나 인내라든가 세상을 넓게 보는 눈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문적으로 훨씬 더 지식과 경험이 더 많아져요. 또 기여도 설기가 생겨요. 이것은
지능 이야기라고 여러분 IQ 이야기를 많이 하죠. 동작성 IQ는 좀 떨어집니다. 그러나 언어성 지능은 오히려 올라가고 평균 해보면 별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결정성 지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크리스탈라이즈 인텔리전스 이런 말을 쓰는데 이거 마치 진주가 세월이 지나면은 아주 아름다운 결정으로 진주가 익어가듯이 그렇게 되는 지능이다. 참 아주 아름다운 이름을 붙여놓은 이것은 나이가 들면 많은 경험과 실패와 좌절과 이런 것들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지능으로 이게 결정성 지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은 결정성 지능은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죠. 이 유동성 지능한 거는 가령 금강원 영화의 주인공 이름을 외운다면은 이거는 확실히 있더라고요. 그러나 다른 것들은 다 올라갑니다. 통발성 지능은 요건 다른데 오늘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내려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통발성 지능은 전체적인 이 지구 전체를 혹은 또 한국을 우리 사회를 보는 눈입니다. 그러니까 그 보는 눈은 가령 현직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올라갑니다. 그런데 현직에 가지고 뒤에 뒷방 노인은 똑같은 나이지만 여러분 통발성 지능은 오히려 떨어진다. 그러냐. 그다음에 여러분 이 다원성 지능이라는 것은 이거는 하버드의 가드라 교수가 한 이야기인데 우리 인간은 타고날 때 대개 한 8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운동 소질이 있는 사람, 음악 소질이 있는 사람, 타고난 재미가 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그 중에 좀 못한 사람, 잘한 사람 차이는 있겠지만 오늘 여기 보시면은 이 대인관계가 애들 성인어서 주권이 오는 건 애들보다 훨씬 더 참는 능력이 많고 포용력이 많고 대인관계 지능이라는 거 언어성 지능, 자기 성찰 지능, 자연 친화력 이런 것들은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올라간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종합해 보면은 실제 이런 능력들은 올라갑니다. 저는 지금 생각하는 게 자연 친화적인 지능이 굉장히 발달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을 아마 자연의학을 공부하고 산속에 들어가 지금도 살고 있고 자연의학 캠프를 만들고 내가 아마 성진해지에 관심이 많아서 학교에 일하게 된 것도 아마 자연 친화력이 굉장히 발달합니다. 이게 나이가 들면 선생님 젊을 때는 정말 길가에 핀 꽃한 송이 우리가 물기를 주는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면 정말 떠가는 분위기고 기울이고 정말 낙조 보면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이것은 정말 나이 든 사람의 축복입니다. 젊은 데는 이런 게 없습니다. 이런 지능들이 발달한다. 그러니까 이 정신적으로 뭐가 못하냐 그래서 여러 가지 조금 걱정이 들어가는 이것도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스트레스라는 것은 인생의 양면입니다. 조금은 있어야 돼요. 오히려 좀 스트레스 좀 있어야지 내가 더 활발하게 된다. 선수들 간에 모으고 성장을 받아서 시간이 좀 적절하지 않습니까? 여러 똑같은 약간 스트레스가 이게 좋겠다.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사회적인 힘입니다. 이 소셜 파워. 이거는 뭐 젊은 애들이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 뭐 친구가 하더라도 소셜 네트워크가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머리 하더라도 여러분 돈과 시간과 정보 건강하고 경험 정보가 많고 그리고 뭐가 더 필요합니까? 요즘 부의 기업에서 이 공업 관료들을 스카우트해갑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접하지 못하는 굉장히 고급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무슨 도대할 수 없죠. 사람들 나라 살림을 살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접할 수 없는 고급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젊은 사람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그 소셜 네트워크를 그리고 지금 우리가 현금도 80% 이상을 50대 이상의 사람들이 갖고 있다.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만큼 이런 것들이 이제 소셜 파워, 사회적인 그러니까 지금은 이 사람들은 뭘 좀 잘못해도 조용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이것은 정말 이머징 제너레이션 이
팀들이 앞으로 이제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요즘 이 대선 운동 가운데 여러분들 누구를 마음에 두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태극기 집회도 있고 촛불 집회도 있는데 저는 춥다니까 양쪽에 다 갔다 왔다 했습니다. 참 보니까 다 애국 충직이 넘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예처럼 조용한 세대다. 그리고 젊은 세대다. 그러나 이게 언젠가는 이제 엄청난 힘으로 부사해요. 이 소셜 파워가 엄청납니다. 저는 좀 이 선비례적이 굉장히 작게 출발하지만 이게 정말 한 도시에서 도시로 이렇게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것은 엄청난 파워, 소셜 파워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고 제가 대통령 출마하겠다는 증명은 아닙니다. 이번에 한번 하려면서 사실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이 세대는 돈을 쓸 줄 모릅니다. 돈은 많아요. 그래서 이거 좀 오래된 데이터보다는 이 IMF 수입이 떨어졌어요. 근데 저축은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지금도 이게 다른지 같습니다. 불안하면 사람은 돈을 나가요. 사회가 불안합니다. 이게 사실은 그래서 돈을 써야 돼요. 그래서 제가 IMF 때 도시락을 싸지 마라 그런 칼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가 잘못되면 도시락을 싸요. 무슨 원수가 졌다고. 여러분 정말 없다고 도시락 싸다고 이게 얼마나 지량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직장 근처에는 조그만 동층을 해서 밥을 먹고 살아가는 서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락 싼다고 돈을 몇 푼 든다고 그러고 그 서민의 그 생활 투자들 여러분 도시락 때문에 다 뺏었습니다. 그나마도 안 되면 이 시장이 안 돌아가잖아요. 이 말도 안 되는 짓 좀 하지 말아요. 제발 도시락 싸지 말아요. 그리고 거기는 얼마 전에 구조조정 관계에 쫓겨난 동료의 부인이 일하고 있는 줄 제발 앞으로도 도시락 좀 부탁드리십시오. 이 칼럼을 쓰고 제가 상당히 유명하게 됐습니다. 원래 좀 유명하지만 왜냐하면 정말 제일 많이 이 칼럼을 인용을 했습니다. 어느 정치과 의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이런 겁니다. 이게 제 돈을 쓰질 않아요. 이런 데서 써야 되는데 이 사람들 처음에 남의 이목값도 잘 못 써요. 저도 저를 위해서는 도장 쓴 적이 없습니다. 저는 아직 저를 위해서 뭐를 사본 적도 없고 그래서 찾아와서 못했어요. 저도 친구들 받으면 술도 한잔 사고 하지만 혼자서 저는 뭐 저가에 라면으로 때우고 잘 쓰질 않습니다. 워낙 가난하게 찌들게 가난하게 자란 세대들이니까 아마 이런 공통적인 심리 같습니다. 근데 쓰질 않아요. 있는데도 안 써요. 이해된 문제. 그다음에 우리는 아직도 이게 부자 문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책방에 가보면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된다. 이 노하우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써야지 부자가 된다 하는 책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도 요즘은 정말 이 기부문화라든가 사회 지하는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좋아졌는데 그러나 제일 안 움직이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시리아 시장이 개발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가면 정말 시리아 시장을 위한 기가 막힌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래서 내가 호텔에 가면 목욕탕에 조그만 병이 4개가 있어요. 샤워젤이 있고 샴푸가 있고 린스가 있고 이게 얼마나 정확히 쓰라는지 유리진 그라스를 끼고 들어가도 안 보여요. 그리고 어제는 제 딸은 내가 멋을 낸다고 나오기 샴푸를 받아가지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소리로 책 들고 간 적이 있는데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것도 하나도 그리고 이제 분위기 낸다고 우리 고급 식당에 가면 전부 깜깜하게 해놨습니다. 이 메뉴가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호텔에
Y 세대가 결정을 할 겁니다. 사람들이 진짜 큰 돈을 써요. 근데 이 Y 세대가 쓸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시장이 개발이 안 돼 있어요. 저는 이것도 정말 문제다. 나는 우리 장사꾼들이 어디를 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와이오 시대를 위한 시장은 이건 정말 불러오셔. 이쪽을 좀 우리가 개발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로 베이직 분석에도 이게 꼭 포함이 돼야 되겠다. 그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이제 병원에서 근무해 보면은 아버지가 돌아가신다. 그럼 전국의 효자들이 다 모입니다. 이들이 애국당을 모이느냐, 부산 땅을 모이느냐. 그래가지고 유언을 옳게 안 하고 돌아가시고 나면은 초상집에서 칼부림이 납니다. 제가 하나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자식들을 위해서 왜 남겨둔다 그러느냐. 다 들고 가자. 그런데 진짜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을 얘기해보면 좀 거지처럼 살다가 죽을 때 부자가 돼. 내가 돈 너무 많이 남겨놓고 죽습니다. 그렇게 애들이 싸움을 붙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죽을 때는 맨손으로 죽게 되는데 이건 우리가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연구가 안 됐어요. 일본은 평균 3억을 남겨놓고 죽는 거예요. 굉장히 큰 거라니까. 죽을 때 고생하면 안 된다. 여러분이 죽을 때는 언제 죽느냐? 우리나라는 통계적으로는 11년을 병을 앓다가 죽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풍 환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풍 환자가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평균 2박 3일입니다. 오늘 아버지 돌아가시더라고. 와, 뭐 이상해? 한번 타러 가야 와, 너 이틀 사살이야. 이야기 다 들어오고 안 돌아가시는다. 집에 가면 그 다음에 돌아가시죠. 이게 보통 사람들이 스케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지경이 되면은 대학병원에 특실에 입원을 했는지 다른 데 입원을 했는지 몰라요. 정신이 오락가락한데 여러분 절대로 죽을 때 생각해서 돈을 남겨놓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보통 사람들에게 드리는 부탁은 이렇습니다. 제발 아이들에게 효를 하지 말아요. 이게요, 우리가 이 동아시아 문화정신의학회가 있습니다. 대남, 중국, 한국 이 조사를 해보면은 학부모 노인들은 일본 노인들은 기레인이 내 추앙권을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자살하느냐? 서로 자살합니다. 이분들이 내가 저것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서러움을 준다. 돈도 상처. 이래서 자살한다. 여러분 나는 생각하기에 효는 어릴 적에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릴 적에 이것들 태어나가지고 자꾸 뭐 아빠 엄마 셋다는 소리 해가면서 이때는 정말 온 가족이 둘러앉아가지고 얼마나 행복했습니다. 근데 이런 사진을 찍고 여러분 이제 대가리가 굵어져가지고 엄마한테 택배 내들고 올 때까지는 다 효자. 세상에 우리한테 모든 기쁨을 다 줬습니다. 우리 가족. 그때 효를 다했다. 이리 바라지 마라. 그러니까 나중에 늙어서 잘하면 그건 덤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서럽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 대신에 이제 시원찮은 자식에게는 뭔가를 물려줘서야 됩니다. 저는 여기 물려준다는 것 때문에 거지 같습니다. 진짜 내 친구에게 그렇게 부자가 있습니다. 서울 빌딩 몇 개가 있는데 이 자식이 얼마나 지독한 일이냐면은 동창 회비를 안 됩니다. 그렇게 지독한 일. 그래서 가끔 그녀들 가끔 가요. 점심 먹으러 가요. 또 기왕이면은 내가 왜 가느냐? 일이 잘하나요? 그리고 비즈니스를 그 밑에 직원들이 어떤 눈으로 보면 참 이 사람이 힘들었다. 그거 내 같은 동창이 나타나면 야 우리 사람이
괜찮네. 이름이 그건 알았다. 이게 머리가 영리한 일이니까. 내가 점심 거다 먹을 게 없어서 그런 건 아니야. 자기 그래서 직원들 채울 때가 되가 이건 알아. 그런데 다시 점심은 아까워. 근데 내가 꼭 갑니다. 점심 뭐지? 이가 이 사람 점심 되죠. 점심 보러 가자. 이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이 자식은 맨날 그 뒤에 7천원짜리 속한 복수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도 갈비 보고 기가 비틀어진다. 그래서 갈비를 다 얻어먹고 왔습니다. 내가 동창회 가서 그 집에 가서 갈비 얻어먹고 왔다고 얼마나 고박을 받았는지 야 이 새끼야 너는 그러보다 더 지독합니다. 어떻게 거기 가서 나 갈비가 지금 뭐 냉물도 정말 한수 먹으러 보는데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사측을 항상 아들이 사겠지 진짜 사겠지 큰 놈 위해서 하나 빌딩을 사 또 작아지면서 하나 그래 또 큰 있거나 이것도 사야 돼. 여러분 진짜 이 부동산 그거지들이 많습니다. 부동산은 많은데 돈이 없어요. 이게 이제 모으려고 그러니까 저걸 사야 되니까 근데 모을 때도 돈이 없죠. 또 사면 또 그냥 사면 빚을 좀 지잖아. 그리고 갚으려고 하니까 돈이 없어. 세상에 부동산 많은 놈만큼 걱정이 많은 놈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잘못하면 이제 밑에 애들 싸우고 지금 제가 온 효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싸우고 욕하는 일을 하고 저는요 정말 이 아이들에게 자기 손으로 뭔가를 이루어서 했다는 이런 정말 성취의 기쁨감입니다. 이걸 뺏는 부모 정말 이게 있으나 더 걱정인데 정신과의 사람 이 성취의 기쁨을 뺏는 우리가 물려준다는 것은 정말 이보다 더 큰 죄악을 없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정신과에서 그래서 저는 절대로 자식에게 뭔가를 물려주면 안 된다. 그것이 자 이게가 제 마지막 슬라이드 같습니다. 제가 이게 인생 레고이라는 책을 동료 멘토인데 문화인류학하는 이수 교수하고 함께 제가 쓸 책이 있습니다. 저걸 제가 왜 썼느냐? 우리가 좀 선비적인 운동을 하는 것도 사실은 준비를 안 합니다. 요즘은 제일 잘하는 게 은퇴한 사람들이 부동산 사고 프랜차이즈. 그럼 이게 3년 내로 뭐 80%가 90% 나간다. 왜 망하느냐? 준비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선택하려면 내가 식당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현역에 있을 때 10년을 준비했잖아요. 10년을. 제일 먼저 뭐가 해야 되느냐? 주방에 가서 주방장 하는 일부터 배워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왜 망하느냐? 주방장 캠퍼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주방장들 누가도 나가겠다는데 어떻게? 그럼 또 이제 주방장 말을 들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러면 장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잠을 보러 가요. 새벽 2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좋은 걸 보고 좋은 장을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는 이거 하는 거는 정말 자신 있다. 하겠어. 묵직이 하나만 내가 서울 시행자거든요. 여러분 이런 게 하나 있어요. 그런 거는 10년 동안 마누라고 매일 저녁에 연구를 하는 겁니다. 묵직이든지 공타이든지. 그리고 절대로 밖에 거창하게 처리한다. 저거 안방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자기 응급실에서. 그리고 제가 규수를 갔더니 화목 식당이라는 게 있어요. 화요일 목요일 저녁이면 하는 식당. 일요일이 요리학 교수예요. 남편은 뛰어다니죠. 고등학교 학생이 하나. 그 집에는 무조건 8사람이 한 사람입니다. 3사람이 가도 8사람 값을 내야 돼요. 근데 아주 그 외국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그러면 일본의 중산층 문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방을 다 열고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장사가 살지.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화요일 목요일 이틀간 이런 식당인데 이 집에는 메뉴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왜 그날 이 아주머니가 시장에 나가서 제일 좋은 거를 사가지고 와서 이제 요리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슨 메뉴가 나올지도 몰라요. 그것이 그 사람은 행색을 연구한 사람이니까 자기가 제일 잘하는 재료를 요리를 해서
계셔요. 그리고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혹시 저 평창도 할매 어떤 혹시집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야말로 이 남편이 기사분이었었어요. 확실히 참 잘해. 근데 이 남편이 정말 참 돌아가시고 이제 친구들이 가서 아침에 그 국시 좀 해서 그러니까 친구들 좀 저한테 국시 공부해야 됐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갔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 정도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나와야 됩니다. 제가 쓴 내용들은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라크에서 군대를 보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이라크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외교부에서 이라크 말을 하는 사람 좀 가서 현지에 가서 좀 안전한 데 우리 아이들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라크 말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 통해가지고 이지수 교수는 그래도 뭐 이스라엘에도 좀 아니까 이 친구하고 우리 가서 겨우 자리를 찾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요즘은요, 우리가 아무리 작은 회사라도 다 이 국제적으로 관계가 있습니다. 원료를 사오는 고객이다. 그래서 월남하고 우리가 잘 살았다. 그러면 제가 월남어를 배우고 있어요. 베트남. 그럼 이 베트남에 바이아 보면은 사장이 제일 힘든 나라를 찾을까? 바이아 봐. 그럼 이 사람하고 친해지죠. 그러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은 60년 후반에 70년 초에 김포공항에 이스마엘 가방 하나 탁 들고 나타나는 외국 기술자들을 우리는 직사면역을 했습니다. 왜? 그 사람의 기술이 필요하고 노하우가 필요하고 경영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도움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이렇게 깜깜했습니다. 구멍가게 체질밖에 못 썼습니다. 그걸 우리가 배우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는 근데 그 사람들은 여러분 그 당시는 이 사람들은 이 300년이라는 인프라가 달려있습니다. 최소한 200년이라는 역사가 달려있죠. 우리는 진짜 맨 땅에서 출발한 사람. 오늘날 우리 50대 부부가 60대 이 60대 밖에 소위 베이비 부부들은 정말 이 사람들 맨 땅에서 깡통 두드려가지고 오늘 대한민국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야말로 외국에 가면 참 정말 아쉬운 그런 훌륭한 일꾼이 될 수 있겠다 그 생각을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런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정년을 떠나는 겁니다. 근데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필리에서도 보면은 정말 이제 많은 직원이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눈앞에 오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 4차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쓰다 보니까 옛날 우리 아버지 심부름 같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경산에 있을 때 암장이라는 데가 우리 동네에서 한 30일 떨어졌어요. 큰일이었습니다. 심부름을 갔습니다. 대단한 심부름 날입니다. 말 한마디 전화로 간 거예요. 전화가 없으니까 그 시절. 여러분 그런 시절이 오보다는 이렇게 이제 빨리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지금 눈앞에 오고 있습니다. 벌써 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우리가 정말 잘해야 되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인재를 우리가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 또 여러분들 여기 안에 많은 분들이 아마 연구를 하시고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이 사람들은 정말 생산자면서 소비자 그리고 수요자로서의 역할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집으로 돈을 만들어가지고 회사에 뭐 싸우고 있어요. 어떡하겠어요. 가장 충성도가 이미 경험이 다 있고 뭐 연수를 할 필요 없습니다. 현장에 바로 투입하고 이보다도 좋은 섹터 사람들도 이 정년을 하면서 국민연금도 받고 하니까 월급도 많이 안 줘도 됩니다. 저도 조그만 NGO 운동을 하는데 작년 200만 원 이상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연금이 깎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단한 일을 저는 200만 원에 잘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 사람 연금 수혜자들이니까 그리고 이게 생산자로서는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가 정말 90, 100세까지도 현역으로 뛰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현역을
마치고 저는 공군 출신 예비역도 마치고 그다음 이제 민방위 훈련 갔다 오도 된다고 통지가 왔습니다. 나는 대단히 섭섭했습니다. 나라가 나를 필요로 하지 않구나. 여자분들은 그런 기분 잘 못 느꼈을 겁니다. 몰라. 대부분 사람들은 아이고 잘 됐다. 저도 가기는 귀찮았습니다. 안 한다 가니 좋긴 하지만 그냥 또 한편 생각하니까 나라가 이제 나를 필요로 하지 않구나 하는 생각이 대단히 허무하고 서운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존재다는 것만큼 허망한 일이 없습니다. 그럼 그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정말 틈새 시장을 한이돌이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을 돼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소비자로서는 정말 두려우십니까? 새롭게 저도 가끔 한잔 술을 못해도 어디 가서 술 한잔 조용히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런 자리가 정말 없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제는 정말 우리가 큰 인생의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선재가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이런 겁니다. 이제는 정말 여러분이 하이어 라이프고 이야기 지난 3년 책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내가 정말 인류 복지를 위해서 내가 정말 내 생애를 바치겠다. 무엇을 하든 그런 결심을 하면 유전자가 그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그 사람은 늙지도 않고 병도 안 들고 죽지도 않는다. 이게 유전자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유전자의 자동 유도를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확실하게 자기 냉철해야 됩니다. 하이어 라이프 골이 있어야 되는 이게 이제 우리가 늙어가면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다. 몇 가지 줍니다. 네, 혹시 이시영 박사님 강연에 질문 있으신 분 계시면 이제 마이크를 좀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없으시면 그 이제 두 번째 세션 이후에 같이 한번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시영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바로 두 번째 세션 준비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션 주제는 미니멀리즘과 자존감입니다. 발표자이신 전하진 의장은 한국어 컴퓨터 대표로서 1990년대 3차 한국의 산업혁명의 정보통신혁명을 선도하셨고